(1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남양주 지원 2025 타경 71272 강제경매입니다. 남양주시 오나무 오만리 429번지 아파트 18평형 후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거는 지분이 아니고 전체 매각입니다. 채무자 가족이 거주하고 임차인은 없고 청구 금액이 5,100만 원 강제 경매고 1순위 근저당이 1억 1천이고 감정 가격은 2억 2,900만 원이고 현재 최저가가 1억 6천만 원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남양주시 오나무에 있는 이 아파트가 18평짜리인데 2억 2,900짜리가 1억 6천까지 하락했는데 청구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여기 보면 5,100만 원이죠. 5,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억 천이 기준거리라고 그러면 제가 한 8천에서 9천 정도 대출했는데 8, 9천하고 5천하고 합치면 1억 3천 정도쯤 되는데 감정 가격은 지금 2억 6천이 넘거든요. 2억 6천이 넘는 것을 이거를 2억 2천, 2억 3천이 넘는 것을 이거를 5천만 원 때문에 집주인이 날릴까 아니면은 취하를 시킬까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취하시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걸로 추천한 겁니다. 그 누구의 애인이고 강제 경매를 해서 강 누구가 이렇게 청구했고 삼성생명에서 1억 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 9천 정도를 대출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입 세대는 보면 채무자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 가족들이 있고 전입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취하시킬 확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봅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50840 임의경매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은평리. 화성시가 인구가 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화성시 우정읍 있는데 지금 이제 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제가 알기로 우정읍 만세구입니다. 만세구 우정읍.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화성입니다. 여기에 근린시설이 짓다가 중단됐습니다. 임야를 일부를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중단되고 그 중단돼 있는 그 건물의 유리창에 유치권 행사 게시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상호공사 및 마감공사가 미설치돼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땅이 같이 경매로 나온 것은 이것은 채권자가 건물이 등기가 없어도 이 정도 건물을 지어지게끔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강제로 건물을 기입 등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물을 기입 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건물과 땅을 같이 경매로 신청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낙찰받게끔 되면은 건물 이름이 제 거가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건물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건물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건물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 명의 변경하는 게 아니라 건물 등기소에서 누구한테 팔렸다고 건축가한테 연락하면 건축가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걸 갖고 건물을 등기를 하고 그 후는 건물이 지어서 건물 등기가 되면 건물 등기소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건축허가를 넘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넘겨줘도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니까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등기만 있지 건축물 관리장이 없거든 때문에 낙찰 받으면 이거는 건물을 건축주 명의 변경을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먼저 준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신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9억 5천으로 돼 있죠. 그래서 34%까지인데 여기 감정 가격이 건물이 얼마로 돼 있죠? 지금 3억 2천으로 돼 있죠. 제가 보기엔 이 감정 가격이 건물이 3억 2천으로 된 게 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6억 3천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6억 3천 정도가 좀 얼마까지 하락했죠? 3억 2천 정도로 하락한 걸로 보고 최소한도 이 건물을 상호하고 마감 공사를 마저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1, 2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과정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셔야 되고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뭘로 얼마나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율을 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마감 공사를 다 할 때까지 얼마 정도쯤 들어갈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보시고 한 번 더 유찰되게끔 되면 MPL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매입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가격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 봤을 때 화성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고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성을 한번 추천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별로 추천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가 이렇게 콘크리트만 쳐져 있죠. 벽 마감 이런 거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지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돼 있죠. 유치권이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유치권. 유치권하고 대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대항력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건데 대항력하고 유치권은 우리가 이름은 다르지만 대항력이나 유치권이랑 같다고 보면 돼요. 같은 성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대항력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그렇죠. 그렇지만 대항력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잖아요. 낙찰받았는데 너 나가라 하면은 아, 난 내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그대로 살 수 있어. 할 수 있는 권리지. 너 내 돈 내놔. 할 수 있는 낙찰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그게 뭐예요? 대항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나갈 수도 있죠. 그냥 나갈 수도 있죠. 나가면은 자기 돈 받을 거를 그 사람한테 민사로 소송해서 받을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받을 돈을 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것이 그 받을 돈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치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을 받을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지. 아까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낙찰자에게 너 내 돈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 붙들고 있어 안 붙들고 있어요? 안 붙들고 있죠. 감정평가사 갔을 때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런 얘기는 아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데 나가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 있다고 써붙였다고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유치권 뭐 할 수 있는 권리? 있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붙들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붙들고 있어야 된다? 경매개시 결정. 압류부터 먼저 하죠. 압류 이전서부터 여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압류 위에 붙드는 거 있는 거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유치권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유치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걸 알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게 우리 전문가들한테 이런 것이 우리를 돈을 벌게끔 해주는 가격이 더 하락하게끔. 그리고 이제 MPL로 협정할 때도 이런 것이 있는데 니네들이 뭐 MPL로 얼마에 팔래? 이렇게 해서 MPL로 더 싸게 낙찰을 받고 이렇게 수 있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을 받게 되는 이번에 낙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현장을 가봐서 이걸 마저 준공시키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준공을 시켜놨을 때 월세를 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월세가 나가겠는가 안 나가겠는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아 얼마 이하로만 내가 이걸 살 수 있다면 돈이 되겠구나 한 금액이 나오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엠팩으로 출하하고 엠팩에서 판다면 사는 거고 안 판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 억지로 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지. 대항력과 유치권 어떤 분이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 집을 낙찰을 받았더니 저한테다가 유튜브를 보신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저한테 돈 낸다고 소송을 걸었다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공수 줘야 되느냐고. 내가 잠깐 실수해서 대학로에 있는 임차인 있는 거를 실수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나한테 이게 소송 확률이 됩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 자기 돈 받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뿐이지 새로 낙찰 받은 사람과 첫 채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는 겁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낙찰 받은 사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낙찰 받은 사람한테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권도 기간이 있습니까? 정책기간이? 비관은 없죠,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게 건물이 매각 제휴로 나왔죠. 만약에 땅만 나왔죠. 유치권을 가져봤더니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받은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유치권자와 건물 건축 허가는 둘 다 철거하고 나가라. 그리고 돈 받을 거 있는 거 없는 거는 니네들끼리 바깥에서 니네들끼리 해결하라. 네 땅에서는 그리고 뭐고 유치권자 다 나가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건물을 내가 안 누르니까 유치권을 내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 맨피엘 하는 데서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 그 MPL 뭐 얼씨 뭐뭐 있다고 아마 줄 거로 생각합니다. 이 MPL은 그렇기 때문에 겸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써붙이기만 하고 뭐 많은 거죠. 여기 보시면 화성시 만세구죠. 화성에 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만세구 우정은 은평리해갖고 보면 일정 근일생활 소매 전문에서 허가 신고가 2017년도에 허가했고 19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고 있다가 중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소매점보다는 이게 창고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 준공이 나고 나면 창고로 임대를 해주면 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고 임대업이 큰 창고 임대업이 아니라 소규모 창고 임대업 해갖고 지금 보면 땅 넓은 걸 사갖고 컨테이너 몇 개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별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임대업도 지금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가요. 26년 4월 23일 날 다음 달 네 번째 목요일 날 여기 강남교육장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이 추천 물건 강의를 무료 공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특수 경매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주셔서 같이 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들어보시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야지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 교재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문자 예약으로 누구누구 참석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제가 교재를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는 여러분이 그냥 잠깐 보고 그냥 마시는 것 같지만은 저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잘 못 만드는데 지금 그래도 몇 년 동안 만들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거를 다 만들어야지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문자 예약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청주 지연 2025에 2265 임의경매고 괴산군 청천면 단독주택입니다. 대지가 두 필지고 도로가 한 필지고 전이 한 필지가 있는데 전 한 필지는 아주 작아요. 5.44평인데 5.44평이라 또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은 주민등록 전입자는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서 필요하고 1순위 근저당 신한은행에서 2억 4천이 있고 감정가는 3억 3,900인데 최저가로 9,500만 원까지 하락을 했고 청구 금액이 2억 2,300만 원입니다. 예상구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여기에 주택을 사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감정가를 보시게끔 되면 얼마죠, 지금? 3억 9천인데 9,5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여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농지고 이게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지가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이게 건물 하나 농지 하나 도로 지구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농지가 작은 것이 여기에 농지이기 때문에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지는 두 필지입니다. 그 안에 건물이 있는 겁니다. 대지 두 필지죠. 여기 두 필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괴산군청에서 좀 더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집으로 집은 깨끗하게 잘 지어 있는 것 같은데 전입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가서 찍었을 때다 보니까 집이 비인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당에 좀 정리가 안 되고 풀이 그대로 나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몇 달 전서부터 여기에 거주자가 없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수도권보다는 건물 상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난방 시스템이 기름 보일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거 사서 팔아봐야 안 팔립니다. 9천만 원에 사서 감정가가 3억인데 2억이 내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서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사서 연금 신청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쉬었다가 오시면서 그냥 연금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사놓고.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귀순이기 때문에 한번 툭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서 쉬면서 주민등록일로 옮겨놓고 연금 신청하고 받으면서 지내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청하시라 이겁니다. 임태은 씨고 농협이고 농협에서 지금 2억 4,200이죠. 주민등록 전입자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괴산구는 여기 보시면
괴산군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괴산군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이 집을 사 가지고 계셔도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안 팔립니다. 싸도 안 팔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더 싸면 5천만 원에 판다면 팔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1억 이상에는 안 팔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시골에 있는 집은 거주할 수 있고 집 괜찮으면 5천만 원 정도는 팔려요. 1억 미만에 6천, 7천 정도는 팔려요. 근데 1억 넘어가면 안 팔립니다. 절대로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졌을 때는 1억 정도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가격으로는 절대 이걸 감정 가격대로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격은 연금 신청하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제가 사라 그럴 거예요. 연금 신청하러.